오늘부터 이제 그 교양인의 명리학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뭐 강의 그 챕터 구성은 간단합니다. 이제 12지지, 자에서부터 해까지, 자축인묘, 진성묘, 신유술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지에 배속된 동물들을 우리가 이제 12생초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2생초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지에 이제 민간에서 세 마리씩 이렇게 이제 짐승을 별러서 정한 게 이제 36금수예요. 36금수는 오행대의라는 책에 논금수편에 36금수 배정된 동물들 설명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곤충도 들어가 있고 또 민속에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하고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명통에 보면은 고인들이, 옛사람들이 각 지지의 별은 36마리의 동물들의 생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륭하복과 또 동서남북 어디가 좋은지 또 어디로 가야 식록을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이렇게 상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맞추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각 글자에 벼려진 동물들의 생태나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유추하고 사색해서 만들어낸 게 명리 36금수라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에 나왔죠. 그래서 비교적 근래 저작인데 36금수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성어들, 고사 성어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연홍지탄. 그러니까 제비가 강남으로 갈 때 기러기는 강북으로 오잖아요. 또 제비가 강북으로 갈 때 기러기는 강남으로 오기 때문에 이 제비하고 기러기는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팔자에서 제비를 36금수에서 자에다가 이렇게 배당하고 기러기는 미에다가 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자일주가 있다 그러면 자수는 처잖아요. 그죠? 처는 제비가 되고 미는 내 형제가 되겠는데 내 형제하고 내 처하고는 서로 연한대비 또는 연홍지탄 같이 서로 볼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연이 몹시 박하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갑자일주다고 하면은 자수, 그러니까 인수 모치는 제비가 되고 또 미토 부성 아버지는 기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한대비 관계가 돼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는 일마다 서로 어긋나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참다운 부부의 화합을 도모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토사구팽 같은 거 있어요. 우리 이제 사냥을 마친 사냥개는 이제 솥에 이제 다시 삶는다고 해서 토사구팽 할 때 토끼는 묘잖아요. 그리고 개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묘술합이라는 게 우리 이제 진유합이나 묘술합 이런 게 뭐냐면 우선 토끼를 발견하면 개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몹시 쫓아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선합이라고 합니다. 묘술합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합한 다음에 사실 토끼는 별로 그렇게 달가운 게 아니에요. 개가 달려드는 게. 그래서 개한테 사냥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좋다고 쫓아가서 토끼를 상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개도 토끼 사냥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솥에 삶아지는 그런 처지에 놓이는데 그러니까 묘술합이라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이 삶이라는 게 다 일종의 선화후파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애 시절에 남자가 여자 좋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합하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식을 놓잖아. 그지?
근데 그 합한 다음에 생산하고 나면은 둘이서 서로 질시하고 원망하면서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하프질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육합 관계에서 자축합이나 오미합 빼고는 사신합이라든지 인해합 이런 거는 다 선합 후파예요. 합도 되고 파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합했다가 파하는 관계가 일단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묘술합이라든지 진유합 이런 것은 하프질기라 그래서 먼저 합했다가 그 다음에 아주 질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런 그 12지지에 배속된 동물들과 관련된 고사, 그러니까 성어에서 이미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랍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성어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36금수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그런 성어에 대한 그 고사에 대한 그런 교양이나 이해도를 높이고 교양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패를 교양이나 명리학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면 아는 거고, 실용에서 이제 어떻게 방편을 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일단 있는 거죠. 오행대의에서 정한 36금수, 또 민속에 내려오는 36금수 조금 다른데, 또 제가 그 명리 36금수라는 저술에서 최종 확정한 36금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크리스탈 풍수에서 제가 기물로 다루는 36금수는 조금 또 변형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플락,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 가면은 그 머니 플락이라고 있어요. 그 돈개구리.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게 삼족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껍이죠. 발 3개가 달린 두껍인데, 그거 책상에 올려놓지 않은 친구들 별로 없어요. 금융가에 가면은. 돈 부른다고. 우리도 뭐 여기 그 영업장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집에 가면은 이렇게 금두꺼비, 또 뭐 건설회사거나 뭐 부동산 회사에 가면은 여기 강남에도 보면은 두꺼비 뭐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 앞에다가 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제가 36금수에 그 양서류는 진토의 배속이에요. 그 진토라는 거 우리 진은 용이잖아요. 그죠? 용이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똑같이 그런 진토에 배속되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이런 것은 원래 12생초나 36금수에 없는데, 그 코끼리를 그 12생초, 그러니까 12 지지 동물에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넣어서 36금수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확정 짓는 게.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본문 첫 강에서는 제가 이제 우선 논자, 그러니까 자수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뭐 예전에 이제 12생초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전부터 이런 음양오행설을 추연 같은 학자들은 굉장히 부정했는데, 12마리 동물을 12지지에 배속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배정했다고 하는데, 음양오행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당연히 이유가 있다라고. 근데 이거는 조금만 그 사유해보면 알 수 있는데, 자수의 색상은 검정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자수의 이제 쥐가 검은색인데, 그 자수는 음에서 시작해서 음양의 양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쥐라는 이제 동물이 왜 그게 배당되었는지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36금수 오행대의에 봐도 제비하고 쥐하고 박쥐 이렇게 3마리 동물이 이렇게 배속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뭐 한자로는 제비는 연이라 그래서 논연, 그 다음에 이제 쥐는 우리 서 이렇게 쥐서로 하죠. 그러니까 박쥐는 이제 복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연서복 이렇게 3가지가 자수에 이제 배당되어 있는데, 그 3마리 짐승들이 다 색깔이 어때요? 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음양의 속성이 다 있는데, 쥐는 이제 뭐 앞발톱, 뒷발톱이 이제 짝수, 올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비는 배는 검정색과 흰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박쥐는 포유류기도 하고 조유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자일날 태어난 사람, 우리가 팔자에서, 뭐,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자일에 태어났다, 뭐, 임자일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들, 뭐, 또 갑자일에 태어났다, 한 곳에 올인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되게 표현하면 양다리를 걸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쥐띠 보면은 쥐띠가 제 제자들 중에도 쥐띠들이 참 많아요. 불도에서는 자는 좌기성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또 스타일리시해요. 우리 복장을 아주 아름답게 잘 갖춰 입으면 그걸 연미복이라고 하잖아요. 제비연, 그죠? 그런데 이런 자수가 있으면은 용모도 아름답고 또 매력도 있고 옷도 아주 스타일리스트들이 많고 스타일리시한데 그 쥐띠가 또 똑똑하고 신중해요. 근데 제 제자들 중에서 쥐띠들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잘 해요. 그 이수 선생님 만나니까 진짜 너무 선생님 저 훌륭하고 강의도 훌륭하시고 진짜 저는 선생님께 올인하고 선생님만 존경하고 선생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말 듣는 순간 절대 안 믿어요. 이미 이전에도 다른 선생한테 배웠고 또 저한테 있다가 또 다른 선생님 또 배우면 어때요? 그죠? 자수는 속성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수의 속성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박쥐도 편복지역, 박쥐의 두 얼굴 이래가지고 위정자들이나 이런 거 우리 할 때 굉장히 우리 어떻게 비난할 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소부화 같은 데 보면 박쥐가 말이죠. 어떨 때는 조류, 어쩔 때는 포유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변신하면서 목숨을 스스로 구원해서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참 이상하게 사람들은 좀 그 나쁜 점에 더 좀 주목하게 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내류에 이렇게 이렇게 새겨두는 거 가슴에 새겨두는 경향이 있는데 뭐 주변에서 또 쥐띠 만나면 야 이거 뭐 언젠가 배반할 놈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일단 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수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오자술 베이스에서 그 달마일장경에서 그 일현대사가 달마일장경을 쓸 때 12지지를 6도, 그러니까 불가에는 3개 6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불가도 하지만 자, 오, 이 두 글자는 우리 뭐 당사주, 자기성, 오복성, 뭐 천기성, 오복성 굉장히 좋은 성분들인데 이 두 글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불도라고 해서 스님이 쓴 책에 불도라 그러면은 최고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속성이 뭐냐면은 자비가 있다는 거야, 자비.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한이라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청소하고 맑은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맑고 청소하냐면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같이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소한 사람이에요. 뭐 사촌이 땅 사면 우리 보통 배가 좀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별로 똑똑하지 않은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잘 되지 해서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질색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청한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팔자도 청탁 가리고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자수라는 성분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라는 성분이. 그래서 이 두 글자는 우리 육합 배우면은 축이라는 글자하고 자가 어떻게 해요? 합하잖아요. 축은 축과 미는 귀도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통로라고 해서 우리 기문간살이나 이기문 통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도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귀신이 돈도 벌어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업적이나 성과를 낳는데 아주 유용한 글자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좀 부정적이고 음침하고 침침한 그런 이미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자라는 글자로 합해가지고 구생해 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과 달리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유령도 보고, 또 이런 영적 존재를 이렇게 실제로 체감하고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잘 보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경스럽고 특별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보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귀신은 귀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영한도 뜨고 심한도 떠가지고 다 보게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조금 교만하게 굴 때 귀신을 부린다 이런 말 써요. 왜 사람이 귀신에게, 원래 귀신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대적할 수는 없어요. 쓰러뜨릴 수는 없고 약간 뭐 장난치고 사람을 좀 흐리멍텅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건데, 귀신을 부린다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단언하는데 귀신을 부린다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으로 충미라는 이것은 억압하고 제압하는 게 아니라 불도 자가 축을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합의하거나 서로 이렇게 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미귀, 그러니까 축기는 자수가 합을 하니까, 여기 이제 소띠들은 소띠나 아니면은 또 뭐 축시에 태어났거나 또는 내가 축일날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수의 기물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합해서 정제시키고, 그래서 소띠는 무조건 자수의 기물을 두는데, 이 자수의 기물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펑슈웨이 마우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풍수지예요, 풍수지. 이렇게 이제 보통 조상할 때 이 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의미를 담은, 발복의 의미를 담은 뭐 글자도 들고 있고 뭐 이러지만, 보통 이런 주발, 그러니까 금괴에 놓여서 또 이렇게 엽전 같은 걸 잔뜩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쥐가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그냥 쥐 모양 그대로 엎드려서 이렇게 네 발을 이렇게 바닥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것이 풍수 기물로 이렇게 쓰이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 많이 갖고 있는데, 그냥 이제 중국인들이나 이제 뭐 홍콩 같은 데 가면 이런 걸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그냥 자기성이니까 귀한 인연을 끌어들이고, 또 자수는, 우리가 풍수에서 수는 곧 뭐라 그랬죠?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재물을 끌어오는 그냥 행운의 기물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집에 놔두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자수는 기본적으로 쥐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그러니까 이 쥐가 반드시 이렇게 우리 새끼 쥐들을 이렇게 데리고, 좀 징그러울 수도 있지, 조상이. 근데 한 마리 단수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간의 정북방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우리 공간에서 방이 재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뭐 학생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 하는데, 나침반을 공간의 중심점에 가가지고 재면은 방위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방이, 그러니까 양택, 사람의 거주 공간은 전부 다 팔방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간의 북쪽 방위에다가 이 기물을 놓는 거예요. 놓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소띠죠. 여기 이제 제가 아직 뭐 정식으로 책을 출간하지 않았지만, 초보에 이제 텍스트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제 쥐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비부터 시작하니까 제비 기물 한번 제가 볼게요. 여기 이제 크리스탈에서 크리스탈 조형물로 보면은 이렇게 제비가 몇 마리 있어요? 세 마리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새 기물들은 그냥 바닥에 놓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나뭇가지나 이런 조형에 이렇게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스왈로브스키에서 나온 제품이죠. 그래서 요 3마리 이제 제비상이 있는데, 거기 팁을 보시면은, 제비 소품은 그 어디다가 두는 걸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나요? 그 공간의 정북방에 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자수방에 일단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띠에게 특별히 제비는 그 불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육합으로 그 아귀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정죄하고 이런 뜻이 있고, 잔나비띠, 그러니까 원숭이띠 있잖아요. 원숭이띠가 이 자수하면 신자합작을 지으면서 장성합작을 짓기, 생왕합작을 짓기 때문에 아주 최상의 운기를 부르는 기물이 돼요. 그래서 단수로 적용하지 않고 여러 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제비기물은 마상하고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좌우충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좌우충은 그 현침 물상이기 때문에, 물론 그 현침에도 그 임정암압이 있어서 생산하는 물상이 있지만, 우선 한자를 발생시키고, 또 이렇게 쟁투하고 서로 찌르고 찔리는 그런 현침 물상을 일단은 그 흉의가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마상하고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상은 오화의 기물이니까 정남방에 둘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정북방과 정남방에 둬가지고 두 가지를 다 쓰는 용법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쥐상하고 마상을 만약에 같은 공간에다가 같이 둔다? 이것은 전혀 매칭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제비기물은 우리가 다른 거는 관계없는데 이 잔나비 띠한테는 좋지만 원숭이 상이나 또 고양이 이제 신금에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원숭이잖아요, 잔나비. 그리고 이거 고양이도 신금에 들어가요. 이런 신금 같은 거하고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제가 원숭이띠가 이 쥐의 기물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만약에 이 쥐의 기물을 원숭이 조각상이나 아니면은 뭐 고양이 우리 럭키캣 같은 거 있잖아요. 만에 있고 그런 거하고 같이 놔두면 안 돼요. 그 톰과 제리가 친하긴 친하지만은 그 신작적으로 자수는 반드시 그 바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수는 뾰족한 글자를 두려워해요. 자수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자일주라고 해요. 그러면은 자수가 뭐가 돼요? 처가 되지. 그리고 묘시에 났다고 해요. 그럼 묘목은 관이니까 자식이 되겠죠. 아내가 아이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결과를 반드시 봐요. 그냥 일반적인 자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수는 현침의 글자를 몹시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쥐는 말이죠. 쥐를 말해요. 상자에 가두고, 뭐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툭툭툭 찌르면서 자극을 시키면은 쥐가 미쳐버려요. 완전히. 그 다음에 이제 박쥐도 공부하겠지만, 우리까지 스산하고 음산하고 기괴한 장면을 그 카툰리스트나 아니면 그 만화가들, 애니메이션이랑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냐면은 종탑 위에, 교회 석탑 위에서 박쥐들이 막 날라오잖아요. 그 벨풀이 이렇게. 교회 탑은 굉장히 뾰족하잖아. 뾰족한 데 있는 박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그 정신 이상적인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지 인더 벨풀이 이래가지고 종탑 위에 박쥐, 이 말은 너 정신 나갔니? 미쳤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he has badge in the belfry 이러면은 그 사람 걔 정신 나갔어. 좀 속되게 하면 걔 막 갔어.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토끼, 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이잖아요. 또 잔나비. 이렇게 뾰족뾰족한 글자에, 현침의 글자에 배속되는 그런 기물들하고는 자를 놓아두는 게 아니에요. 자수 하나. 그렇게 일단은. 그리고 이제 자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겠는데, 우선 제비부터 한번 보자고요. 제비는 굉장히 날렵하고, 그 다음에 비행도 아주 능숙하게 하면서 곤충들을 많이 잡아요. 왜 곤충들을 많이 잡냐면은 자기가 배불리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뭘 먹이지?
새끼를 먹여요. 그래서 이건 검은새니까 현조라 그래요. 현조, 제비를. 그래서 제비의 삶은 고달파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그 남자 선택할 때 자일날 태어난 사람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하면 이 사람이 분주히 먹이를 이렇게 해서 처자식을 굶겨 죽이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나한테는 절대 올인하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동물들의 선택 속성이 그냥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제비가 어디서 주로 이 먹이가 풍부하고 많냐면은 초택, 그러니까 연못 이런 데 잠자리들 습지에 많잖아, 그지? 그게 자진합의 물상이에요. 자진합의.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잔나비띠가 좋다고 했지만 용띠들도 이 자수의 기물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용띠들도. 그건 뭘 의미하냐면 먹을 게 많아지고, 주변에 먹을 게 많으면 뭐해? 그걸 내가 직접 이렇게 캐시아웃하고 입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조형물이지만, 뭐 크리스탈 자체가 갖고 있는 풍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고, 그 조형물이지만 그 조형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런 학습 같은 걸 통해서, 학습이나 또 뭐 교양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인식한 다음에 그 조형물을 내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적 이러는데 그 부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부적을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예. 근데 뭐 부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갑자일날 갑자시에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 저기 프린트 해가지고 뭐 그 비닐 커버지에 이렇게 넣어서 팔고 이러는데 그런 거 쓸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부적을 좀 안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경명주사 갈아서 큰 뭐 기름종이에다 써서 천장에도 붙여놓고 대문에도 붙여놓는 거 봤는데, 그런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원래 반풍수들이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뭐 부작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 기물들, 천주교에서 쓰고 뭐 이런 종교 기물들 보면은 거기에도 동물상들을 여러 개 쓰고 있는데 그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 알고 이렇게 쓰는 거 좋은데, 동물들에 대해서 가장 풍부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뭐 그 학습 과정은 이런 명리 36금수에 비할 만한 그런 강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비가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먹이를 구하고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지만은 이런 속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바쁘지만 놀 때는 그 아주 한없이 쉬고 이렇게 그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연식 휴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참 쉬고 이럴 때 연식이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제비 연자를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쓰는 게, 우리 이제 연하장 이럴 때 연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이럴 때 사심 없이, 그때 그 연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식 이런 거 쓰고, 또 예전에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미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는 연나라였다고, 제비연자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피부도 곱고 아주 또 이 수형이라는 게, 우리 풍수에서는 우리 이제 건물들 볼 때 반듯하게 이렇게 높이 지어 올리면 그걸 목형이라고 하고, 또 뾰족하게 지으면 하형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둥그런 원형 형태라든지 또 물결 형태로 이렇게 짓는 거, 이런 거를 그 호리낭창하게 짓고 이러면 그 수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날씬하고 또 물찬 제비 같이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 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침의 글자하고는 좀 사대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미토, 이런 그 자미 원진 우리 이렇게 하는데, 그 자미 원진은 어떻게 적용하에 따라 가지고 자하고 미는 서로 항상 어긋나요. 항상.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병자일주에 여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수가 제비가 남편이고, 그지?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미월이나 미시에 났다 그러면 미토가 뭐가 되겠어요? 자식이 되잖아요.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식은 서로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뭐 유학 보내고 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면 집에 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그냥 거기서 또 교수직을 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남학생들 이제 자기 처의 명식을 열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병자일주고 자식이 미토가 있다 이러면은 그 자식이 와석 종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연안대비라는 성어에서 제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팔자수 실전에서 응용하는 것까지 제가 이렇게 사색했는데 너무 훌륭하지 않나?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모든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제비 하나에서만 지금 성어를 가져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해까지 끝나면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제 성어들하고 그 성어들을 우리가 팔자수 실전에서 이렇게 이제 응용할 수도 있고 이런 속성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러기 이런 것도 이제 원래 아까 풍수에서 새의 기물은 가지 위에 올려두거나 아니면은 원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원래 이렇게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보에다가 싸서 올려놓습니다. 새들은. 그런데 기러기도 굉장히 좋은 뜻이 있어요. 이 미토는 붓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큰 학자가 되고 공부도 잘하고 또 학문적 성취를 보라 그래가지고 이런 기러기상 이런 거 주는데 그 기러기상을 갖다 놓은 것까지는 무난했는데 그게 제비상이 있으면은 잠이 원진이 아주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비의 천적은 뱀하고 까마귀인데 뱀, 사화, 그러니까 자사 암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합이라는 것은 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 옆에 쥐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인이고 쥐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자에는 별로 합의 그런 작용이 없는데 멧돼지가 한 마리 지나가면 호랑이가 바로 달려듭니다. 왜? 배고파서가 아니라 일단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의 합입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달라들었더니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멧돼지는 죽었잖아요. 식록, 먹이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랑이 입장에서는 돼지하고 합해가지고 뭐가 됐지? 식록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에서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인에서 보면은 간목은 해에서 어떻게 되지? 장생합니다. 그러니까 생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수, 해는 인에서 어떻게 되냐면 임인 이러면 병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손해보고 이익을 보는 입장이 서로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팔자에서 인의 합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육신이 이익을 보고 어떤 육신이 손실을 보는가 알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그 육신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돼? 서로 합하니까 처음엔 사이가 좋았겠지. 하지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돼지띠인데 어떤 여성이 돼지띠인데 맞선 나갈 때 그 남자가 무슨 띠냐 해가지고 범띠다 이러면은 맞선하고 반드시 F부터 신청합니다. 인의 합이라는 인연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달려들어요. 사실은 나를 잡아먹을 거면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그거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말이죠. 이런 거예요. 모두가 합을 해가지고 세상은 생산되고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 결과는 10중 8구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님들이 인연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그 참, 인연을 짓지 않고, 그 인연을 짓지 않아야 업을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 마음에 들고, 합의 유인력에 속해서 쫓아가고 싶고, 합하고 싶지만 그것을 끊어내고, 이런 거 아주 훌륭한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스님처럼 살면은, 지구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을 해야만 생산하고 발전시키고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거다. 계통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명리학자가 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인연 그냥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일단은 만나서 대화하고 의기투합을 해야 뭔가를 생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동업자 때문에 동업자가 내 몫을 다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런 술가 계통에 보면은 이런 동업하면은 안 되는 명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동업하면 안 되는 명이라는 것은 운이 나쁠 때 동업자가 내 몫을 다 가져가가지고 내가 몹시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는 건데 이 사람은 운이 좋을 때는 반드시 동업을 베이스로 해서 돈을 벌고 생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명인데 동업하지 말아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굶어 죽어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리를 좀 공부하고 적어도 카운슬링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앞뒤 맞지 않는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해라, 합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자에 합이 많은 사람들은 합이 많은 거고 합이 없는 사람들은 합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님은 왜 스님인지 팔자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추상적인 업적, 학문을 발전시켜 놨다든지 저수를 발견했다든지 이런 것도 인수라는 성분이 반드시 팔자에서 재라든지 이런 관이라든지 이런 글자하고 합생되어야만 그것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죠. 그래서 팔자 원국에서 인수가 아무리 왕해도 또는 재라는 것이 아무리 왕해도 합생하는 글자가 없으면은 전혀 자기 스스로 생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주가 재왕하면 좋은 부모를 만나서 혜택을 누릴 수는 있지만 자기가 자수성가하고 만들어내는 건 없다가 대운에서 합생하는 글자들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제다신약도 부자들 많습니다. 그 미약한 재성도 어떤 글자하고 합생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재원을 실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수가요, 산은 이제 우리 소고에서 제비와 꽃뱀 이런 거 얘기할 때 자수가 제비가 되고 사화가 꽃뱀이 되는데 그 정도로 신속한 합을 이룹니다. 사중무토하고 자중개수하고 합을 이루는데 문제는 자사의 합의 문제가 아니라 자사합에 형이 들면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자사합이 있고 묘가 있던가 또는 자사합이 있고 신이 있던가 이러면은 아주 변교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 아주 요즘 한때는 예를 들어서 엽기, 그 다음에 이제 광기, 이런 시대들이 유행할 때도 있었잖아요. 난 엽기가 너무 좋아. 이러면은 집에다가 크리스탈 기물로 쥐하고 뱀하고 잔나비하고 이렇게 3개 딱 갖다 놓던가 아니면은 토끼하고 쥐하고 예를 들어서 고슴도치든 아니면은 자묘형에다가 또 뱀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런 자사합에다가 암합에다가 신이나 묘가 결합되면은 몹시 곤란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침 두려워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 한번 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게 이제 이게 이제 스왈롭스키 마우스죠. 이게 이제 크리스탈 조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크리스탈 조각이 접착제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올림픽이었나요? 75년도니까 언제 올림픽인지 잘 모르겠는데 75년도에 올림픽 때 이걸 스왈롭스키가 미니어처 피겨린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마스코트를. 근데 이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쁘다고 막 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B2C 모델이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탈 제품들을 개인에게도 이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쥐는 말이죠.
쥐는 뭘 좋아하냐면 굴을 좋아합니다. 시궁창을 좋아해요. 우리 그 우화에 보면은 시골쥐하고 도시쥐하고 누가 더 행복해? 시골쥐가 행복하잖아. 그죠? 근데 그 시궁창이 그 축토입니다. 축토. 그래서 그 자축합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또 분당의 그 율동공원에 가면은 쥐하고 소하고 서로 팔짱 끼고 사이좋게 앉아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에서도 우리가 이제 12생초 우리 할 때 그 석가모니가 이제 그 이렇게 순이 먹여줄 때 원래 소가 열심히 준비하고 달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쥐가 소 등에 타고 있다가 마지막에 뛰어내려서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쥐는 뭐의 덕을 보지? 항상 소의 덕을 봅니다. 이 쥐가. 그러니까 이제 자수는 불도라고 규정했는데 이련 스님이 축은 우리가 그 귀신들이 원래 어디에 많냐면은 그 사찰에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또 불교는 특별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산신각도 있고 용왕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두루두루 서로 이렇게 안고 귀신이 뭔가 이러면은 뭐 사탄, 마귀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귀신은 그냥 조상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먼저 우리보다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니까. 근데 이제 귀신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악입니다. 악이. 굶주려 있다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색을 밝히고 너무 이렇게 먹는 거 탐식하고 이러면 그 귀신과 비슷한 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탁 열면은 예외 없이 이런 충미의 기도의 글자들이 그 팔자에 있습니다. 돈도 적당히 벌면 되는데 죽기 살기로 돈을 벌고 대한민국의 땅이란 땅은 다 사고 싶어 하고 또 좀 쓸 때 써줘야 되는데 쓰지 않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축토, 미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특히 관심 많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주로 이런 그 술사들 또는 뭐 풍수가들, 명리가들의 가장 큰 그 고객들은 말이죠. 그냥 건설회사 하는 사람들입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그분들은 대강 그 스스로 좀 인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여기 팁 한번 보면은 뭐 쥐도 재배하고 마찬가지지만 전국방에 두고 소띠한테는 쥐 기물이 참 좋죠. 근데 이렇게 요거는 그냥 크리스탈에서 이제 만든 건데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앙증맞은 쥐의 그냥 조형물에 불과한 겁니다. 조형에 불과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쥐는 이게 단수로 놓지 않고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새끼들도 있고 또 쥐가 이렇게 움츠려서 이렇게 굴에서 나갈까 말까 하는 표정이 아니라 떳떳하게 이렇게 번쩍 서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그 표정 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상 안 두고요. 또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거기 그 별 표시하고 그 자의 기물은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단수의 소품을 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쥐와 관련된 성어로는 수서양단이 있습니다. 수서양단. 그러니까 쥐 구멍에서 쥐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갈까 말까 하는 거죠. 그 쥐가 영리하지 않습니까? 집에 쥐던 놔둬도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신중하고 그 아주 이렇게 영리합니다. 그래서 먹이가 있어도 직선으로 이렇게 직진해서 달려가지 않고 우리 그 군대에서 그 기초군사훈련 받을 때 그 이렇게 은폐 하면서 말이죠. 지그재그로 이렇게 갑니다. 쥐가. 그러니까 쥐가 한 번에 발 다 담그고 올인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고 영리한 거죠. 그리고 쥐도 왜 우리가 영물이라 그러냐면 처자식을 돌봅니다. 쥐가. 그러니까 이게 자수라는 이 베이스가 특이한 거예요. 자수라는 동물들이. 그래서 이 자수가 생활력도 있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배부르면 또 잘 쉰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잠 많이 자고 그런 특징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박쥐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쥐와 관련되어서는 그 궁서설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쥐가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해요? 쥐가 고양이 물잖아요. 그래서 신자합 이러면은 원래 이제
신과 자는 합하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고양이하고 지는 친하다니까? 그 톰과 제리가 맨날 싸워도 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만화 보면은, 디즈니 만화 보면은 누가 주로 당해요? 고양이가 당하잖아요. 그래서 경자사예요. 경금이 자해 가면은 죽어요, 오히려. 그리고 사실은 쥐는 말이죠. 누가 더 잘 잡냐면 개가 더 잘 잡아요. 고양이가 이 쥐를 이렇게 사냥해서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쥐를 좀 갖고 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놀이병 같이 이렇게 갖고 노는데, 그 궁서설묘 이렇게, 어쨌든 그 파괴적인 그런 물상이기 때문에 이런 신금, 이런 거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원숭이띠가 쥐기물을 갖는 것은 좋지만, 원숭이하고 쥐와 고양이 기물을 같이 놔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하다못해 그 만화 캐릭터라도 톰과 제리 피겨링 같은 것을 같이 놔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숭이띠나 용띠가 쥐의 기물을 갖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박쥐 보겠는데, 박쥐는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자로 복인데, 우리 이제 그 한자로 우리가 이제 복록할 때 그 복하고도 발음이 똑같고 이래가지고 박쥐는 박쥐 그 자체로 그 이제 우리 중국어 발음으로 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곧 복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장수와 수복을 상징해요. 그래서 박쥐 기물은 굉장히 박쥐 그림 이런 거 굉장히 그 행운의 그림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보는데, 박쥐가 뭘 의미하냐면, 박쥐는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이종과 이속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끼리도 같이 어울려가지고 나무에 매달려서 같이 자요. 그 다음에 좀 자축합도 그렇고 시궁창이지도 그렇고 좀 음침한 물상 좋아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좀 어둡고 이런 그런 유흥가에서 놀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박쥐 기물이나 박쥐 그림 같은 것을 정북방에 놔두면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으로 성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박쥐도 단수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쥐 그림도 여러 개를 첩첩히 쌓아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복지역, 그러면은 뭐 제 이익을 쫓아서 유리한 편에 이렇게 붙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줏대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박쥐에 빗대서 우리가 비난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 있지만은 이솝우화에 보면은 박쥐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새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포유류라고도 하고 하면서 목숨을 이제 구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이렇게 묘사한 그런 이솝우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박쥐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박쥐가 어떻게 생겼냐면 박쥐 얼굴 잘 보셨어요? 저는 그 군대에 있을 때 제 텐트에 박쥐가 한 마리 앉아 있어가지고 그 박쥐가 부드럽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시골 애들은 갖고 놀았는데, 그래서 전 박쥐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날개를 펴서 얼굴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근데 그 박쥐 얼굴이 우리 용의 얼굴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아주 혼비백산해가지고 뒤로 엉덩방아를 찧었다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자진합작 물상이에요. 그래서 박쥐는 진토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을 변화시키고 더욱 윤택하게 발전시킬 거란 감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물 중에 강력히 추천한다면, 박쥐는 사실은 그런 조형물이 별로 없고, 이 크리스탈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라인스톤이죠. 그러니까 모조 다이아몬드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이제 크리스탈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장식물들, 또 브로치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이 박쥐를 브로치 같은 거, 크리스탈 이런 거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성 하면은 남자들이 좀 따라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런 박쥐, 크리스탈 문양 이런 거 좀 붙여. 남자들이 따르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축기들이 너무 따라서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박쥐, 브로치하고 이런 축축한 그런 음지, 그런 유흥가나 뭐 나이트클럽이라 이런 데 가면은 남자들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이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에서 좀 있다라는 거.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배지인데 벨프리 그러니까 아주 뾰족한 현침의 글자 싫어하고요. 황금박지상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펑슈이 배치예요. 펑슈이 배. 벌써 박지가 영험하죠. 날개 펴고 움츠리고 있지 않잖아, 그제? 그 다음에 배를 드러내고 엽전 2개 쌍으로 묶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제비나 쥐와 달리 박쥐는 구슬을 여의주 같은 구슬을 밟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이게 뭐냐면은 진토 용이 여의주를 든 것 같은 박쥐는 용과 같은 동료로 났다니까. 그래서 이 정도쯤 이렇게 가지고 집에서 축방이면 어느 방향인지 아세요? 동북방인데 축방 음침한 데다가 이 자수의 기물을 딱 갖다 놓으면은 진짜 이렇게 아주 사람들 몰래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재물의 그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런 의미 있고 또 진방, 동남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차원 높은 풍수기물의 운용인데 동남방에 놓아두면은 아주 폭발적인 그런 재운의 고향을 실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